안녕하세요. 에온 칼리지 프랩 대표 세라박입니다. 오늘은 오는 2024년 3월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실행되는 SAT 디지털 시험에 대해서 설명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비드-19 이후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SAT를 보는 게 어려워지면서 SAT가 옵셔널로 바뀌었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4년에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이 디지털 SAT로의 전환입니다. 2월 5일 달트머스 대학에서 다시 SAT 점수를 요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3월부터 실행되는 디지털 SAT,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내셔널에서는 지난해 이미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서 디지털 SAT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지를 딜리버리할 필요가 없고 그럼으로써 시험에 대한 부정을 막는 거에서도 먼저 좋은 이득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3월부터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디지털 SAT가 실행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집에서 보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시험 감독관 앞에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SAT인 만큼 본인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가져가서 볼 수도 있고요.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서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앱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이 끊겨서 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어디선가 이게 정지가 됐다 할 때에 이 학생의 모든 기록이 그 앱에 남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이 앱을 모든 학생들이 써야 하니까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이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만점은 기존과 같이 1600점 만점인데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존에는 1, 2, 3, 4 섹션 4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영어, 수학 섹션 2개로 바뀌었고요. 시험을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3시간 반 정도 걸리던 거에서 이제는 2시간 14분으로 대폭 줄었고요. 디지털로 보는 만큼 채점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험 결과도 빨리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총 4개의 세션에서 2개로 줄었는데 영어 세션과 수학 세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또 영어 섹션도 모듈 1, 2, 수학 섹션도 모듈 1, 2로 되어 있어요. 모듈 1에서는 상중하의 문제가 골고루 주어지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맞췄는지에 따라서 모듈 2가 제공이 되는 AI가 인볼브가 된 방식의 어댑티브 형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독해 섹션에서 지문이 많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문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심지어까지 가는 아주 긴 패시지를 읽고서 많은 문제를 풀었어야 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짧은 한 개의 지문을 읽고 한 개의 문제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이해졌죠. 그리고 변별력을 위해서는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항수가 적은 만큼 한 문제를 틀렸을 때 감점이 많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리고 단어의 비중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어 영역은 어려운 어휘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이 다루어지기는 하는데요. 이 단어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다면 정답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는 단어가 멀티플 미닝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멀티플 미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지문에서 가로놓기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비슷비슷한 예제가 많아서 그중에 꼭 맞는 단어를 고르는 것이 어휘가 약한 한국 학생들에게는 좀 더 도전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어 공부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학의 경우는 역시 문장이 짧아졌어요. 문제가. 그전에는 수학 문제야 영어 문제야 할 정도로 한 문제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문제를 읽는 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거기 불필요한 지문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간단해졌고 하지만 문제를 풀 때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가 풀어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큰 변화는 그
그전에는 계산기를 쓸 수 없는 섹션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수학 전 섹션에 모두 계산기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잘 사용하는 학생이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정확히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이 능숙해져야 되는데요. 계산기의 경우는 TI-84 플러스 같은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들부터는 학교에서 모두 사용하는 계산기죠. 그런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없는 경우는 SAT 앱에 이 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이런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해져 간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영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독해와 고급 단어가 중요한데요. 세계문학, 시, 희극, 논픽션 이런 지문이 추가되면서 지문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시에 대한 주제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거나 희극에 대한 것 혹은 세계문학에 대한 것들은 약간 접해보지 않았다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던 문장 완성하기,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괄호에다가 적정한 단어 넣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학생들에게 이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특히 단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54문제 중에 10문제이기 때문에 꽤 비중이 크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로 넣기를 할 때에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글의 주제와 디테일, 이 두 가지를 모두 파악해서 결합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다면 정답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영어나 수학 모두 모듈 2에 가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학 지문에서는 여전히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추론 위주의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숙지해야겠죠. 수학은 어떨까요? 까다로운 문제도 포함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800점을 맞기가 어려운 한 가지 조건은 이 문제들이 좀 고난이 문제가 있어서 빨리 풀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고 간다면 시간을 지키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디지털 SAT를 다시 봤을 때에 900점, 1000점에서 올라가지 않고 나오는 학생들을 발견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듈 1에서 어떤 개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모듈 2에서 잘 맞았다 하더라도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 1에서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디지털 SAT가 바뀌는지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 어떤 학습 전략을 가져야 할지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많은 문제를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문제들 중심적으로 많이 풀어본다면 고득점을 받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내가 틀린 문제들은 어떤 건지 유형별로 분석해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그냥 자꾸 시험만 보고 내가 어디서 틀리는지를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문제가 완전히 숙지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파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좀 훈련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한다면 고득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출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플러스 나올 수 있는 기출 문제들을 잘 찾아서 연습 문제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A1에서는 다수의 연습 문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학생이 본 시험을 같이 분석을 해주고 또 어떻게 전략을 짜주고 또 목표와 이런 공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제도가 바뀔 때마다 초기에 고득점을 따기에 좀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 서둘러서 고득점 노리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학생들 화이팅!